구티비가 기독교 방송 최초로 파리 패럴림픽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특집 다큐 당당하고 위대하게를 선보입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가운데 탈플라스틱을 위한 국제 학술 토론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란 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청구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42대 대표회장에 권순웅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춘천 사랑의 교회 롭스홀에서 2024 다니엘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춘천 지역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는 국내 기독교 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소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 특별한 건 정부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패럴림픽 특집 프로그램 당당하고 위대하게를 제작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전 축구 선수 유현수 씨의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을 그려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과 패럴림픽. 당시 국내 기독교 방송사 중 유일하게 구티비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소식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구티비는 파리 패럴림픽 기간 우리 선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대회 초반부터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티비는 패럴림픽 기간 특별 다큐 제작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기독교 방송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나섰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유현수 선수. 전 프로축구팀 골키퍼 출신인 유 선수는 지난해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밖에서 빨리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현수야 빨리 나와. 해가지고 진짜 하다 해서 이제 제 몸을 계속 안 움직이는 몸을 이끌면서 막 끌어서. 하지만 그는 절망 대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가 될 것을 목표로 세운 유 선수는 구티비 제작진과 함께 파리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 국가대표 선수단과 호흡하기 위해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국가대표를 위해서 협업 훈련을 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선수들도 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후보 선수들, 신인 선수들 다 불러가지고 계속 여기 경쟁을 하자고. 특집 프로그램에는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온 유 선수와 가족의 일상도 담겼습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가족의 사랑을 버팀목으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구티비 제작진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유현수 선수는 장애인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며 자신 역시 제도약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과 아낌없는 응원도 당부했습니다. 제가 와서 진짜 몸소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봤는데 이런 긴장감은 어디서나 볼 수 없고 그 안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만 더 있으면 패럴림픽이 좀 더 올라가고 선수들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절망 끝에서 다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유현수 선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패럴림픽의 감동은 구티비 파리 패럴림픽 특집 다큐 당당하고 위대하게에서 이달 30일 오전 9시와 밤 11시 방영되며 방송 이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탈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77개국 정부 대표단은 실질적인 플라스틱 감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학계와 시민단체들도 포럼과 전시 부스 등에 참여하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백스코 제2전시장, 부산광역시와 한국환경연구원, 그린피스와 중국환경연합 등 각 기관에서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학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유엔 환경계획 아시안태평양 지역사무소 대창 쉐링 소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학계의 열정에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 hope this roundtable you learn from each other, assess impactful projects, discuss strategic policy solutions, but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I mean, if you start to think about crossing planetary boundaries, it's much bigger than each and every one of us.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대책 방안 역시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실험 방안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연료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연료 자체를 친환경적인 연료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원료와 연료를 바꾸는 노력뿐만 아니라 저희 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CO2 자체를 또 저희가 원료로 전환하는 CCU 기술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토론 회장 맞은편에는 전시 부스도 들어섰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시 부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활발한 홍보와 안내가 병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일정하게 산유국 중심의 이런 플라스틱 조약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실제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약을 만들자라는 걸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부스를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177개국 정보대표단이 참여한 이번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로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단 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청구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26일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정 씨의 여신도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 씨와 JMS 2인자 김지선 씨, JMS 대표이자 정 씨의 친동생인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청구액은 총 7억 5천만 원으로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가 5억 원, 호주 국적의 에이미 씨가 1억 5천만 원, 한국인 신도가 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정 씨의 준강간 성범죄에 대해 정 씨와 교단으로부터 배상받고자 한다며 김지선 역시 준유사관강 공동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MS 측과 김지선 측 법률 대리인은 정 씨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청구에 이유가 없다거나 청구액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목사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새 회기 한장총을 이끌게 된 권순웅 신임 대표회장은 샬롬 부흥의 정신으로 장로교단의 부흥과 연합, 또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42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목사. 27일 경기도 화성시 주다산교회에서 열린 취임 감사 예배에서 권순웅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 소감과 새 회기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107회기 예장 합동 총회장 재임 당시 샬롬 부흥 운동으로 교단의 부흥을 이끌었던 권 대표회장은 장로교단의 연합을 도모하며 장로교의 부흥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극복과 사회적 갈등 회복, 통일 문제 등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장총으로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로교 신앙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이 세상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겼으면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샬롬의 운동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영상으로 전한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고 주다산교회가 위치한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 등 지역 인사들도 권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역사와 민족의 회복을 이끄는 한장총이 되길 바란다며 새 회기 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림을 이번 42회기 한장총 우리 승리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함께 통곡하고 함께 금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권순웅 대표회장의 리더십과 함께 새 회기를 맞이하게 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은 앞으로도 국내 25개 회원교단의 연합과 세계 각국 장로교회와의 교류를 강화하며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강원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춘천 사랑의 교회 롭스홀에서 2024 다니엘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춘천 지역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2007년부터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 복지시설 지원,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 초중고 대학생 29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TV 정혜연 호남 전북 본부장을 비롯해 육동한 춘천시장, 김보건 춘천시 의원, 전인고등학교 민희롱 교장, 춘성중학교 한치만 교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자학증서를 넘어서 용기와 역량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잘 살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축하드리고 생각의 말문이 열리는 그런 청소년,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많이 기도할게요. 이 밖에도 민족사랑나눔국 박현홍 장학위원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기를 바란다며 후원해준 성도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제4회 ISF 국제학생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노래 부르기 대회가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재단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선보이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를 포함한 기념품 600개를 후원해 유학생들의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베트남 유학생 짠토퐁 씨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고 재단 지문선 본부장은 글로벌 엘림재단의 후원이 대회를 더욱 뜻깊은 행사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목회운동본부가 2025 목회 전략을 위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전북 지역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참여했고 교회 성장을 위한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AI 목회 활용, 목회 성장 전략, 선교, 이단 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을 초청해 목회 발전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하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는 목회운동본부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밖에 신 목사는 현재 어려운 기독교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함께 성장하는 목회운동본부는 건강한 목회를 위해 초교파 목회자들이 함께한 단체로 전도, 선교, 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교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7일 서울에 16cm가 넘는 눈이 쌓여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 일최심 적설은 오전 7시에 기록된 16.5cm로 기존 서울 11월 일최심 적설 기록은 1972년 11월 28일에 12.4cm입니다. 이례적인 눈이 내린 원인은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으로 북극의 찬 공기로 인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일최심 적설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로 서울의 적설 등 기상기록 대표값은 종로구의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2년 4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어나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전국 곳곳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시국선언 발기일 일동이라고 밝힌 교수 연구자들은 최근 전체 교수들에게 시국선언 서명을 촉구하는 링크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에서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위험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교수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고 26일 충북대 교수와 연구자 92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까지 전국 69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을 비판했으며 참여 교수는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VTV 뉴스 장정훈입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휴전안이 현지 시간 26일 전격 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7일 오전 4시부터 60일간 양측의 공습과 교전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의 휴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이유에 대해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면서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는 60일간 일시 휴전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가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팀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팀 내부의 논의는 유동적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김 위원장을 3차례 만났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회담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백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면서 이를 모두 재검토하고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VTV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오가는 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은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충청, 호남, 제주에는 모레까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소개됐던 프로축구팀 골키퍼 출신 유현수 선수의 이야기가 굿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성도이기도 한 유 선수의 장애 극복과 도전이 특집 다큐를 통해 전해질 계획인데요. 기독교 방송 중 유일하게 전한 패럴림픽의 진한 감동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